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경남FC입니다. 수원 삼성은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일류첸코의 제공권과 세라핌의 전방 연계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파울리뇨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전환 패스로 공격의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최지묵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의 중심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수비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측면 압박에 약점을 보이며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질 경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홈 경기에서도 흐름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잦으며 전방 압박에 고립되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폰세카를 축으로 한 이선 침투와 좌우 전환이 활발한 팀입니다. 설현진은 왕성한 활동량과 템포 조율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안정시키며 도동현은 이선에서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의 수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폰세카를 제외한 다른 용병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변수이긴 하나 최근에는 측면과 중앙의 전개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며 공격 전개가 다양해졌습니다. 수비 밸런스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후반 집중력도 우수한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원 삼성은 전방 자원은 무게감이 있으나 중원과 수비 간의 연결 구조에서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점 억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FC는 다른 용병 자원들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폰세카와 설현진을 축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전개 루트를 통해 수원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부천FC입니다. 김포FC는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플라나와 루이스의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술을 활용합니다. 조성주는 전방 압박과 이선 연계에 강점을 보이며 후방 빌드업 시에는 루이스의 전진 패스가 연결축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종종 나오며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 루트가 부족해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유율보다는 역습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자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천FC는 동일한 3-4-3 포메이션이지만 몬타뇨와 갈레고를 활용한 템포 조절과 전방 압박 능력에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지호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탈압박 모두에 능하며 빌드업 시에는 정확한 방향 전환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는 수비 전환 능력이 탁월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방 압박이 자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전술 수행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포FC는 루이스와 플라나의 빠른 전개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밸런스와 빌드업 안정성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천은 몬타뇨와 갈레고의 연계, 한지호의 중원 커버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전술적 여유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상 부천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마 엔틀러스와 교토상가의 맞대결입니다. 가시마는 포백 수비를 기본으로 투톱 조합을 앞세운 전형적인 크로스 기반의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측면에서 빠르게 공을 배급해 크로스를 올리고 이를 차브리치와 레오 세아라가 마무리하는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차브리치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레오 세아라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여기에 스즈키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과 전방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주중 일정을 병행하면서 경기 내내 강한 템포를 유지하기엔 부담이 있으며 수비 진영에서 특히 측면 커버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교토상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3톱 전개를 통해 속도가 있는 공격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공격 전환 시에는 과감하게 전방을 노리는 패턴이 많고 하라는 중거리 슈팅과 볼 전개에서 확실한 장점을 지닌 선수입니다. 엘리아스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지만 결정력에 기복이 심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는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주앙 페드루는 주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성향이 강해 좌우 균형이 부족한 공격 흐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팀은 전술 구조상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 제한적이다 보니 측면 수비 라인이 자주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체력 소모가 커질 경우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이 모두 느려지는 단점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가시마는 차브리치와 레오 세아라를 중심으로 한 전방 결정력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수비 조직력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토상가는 공격의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수비적인 조직력과 체력 운영 능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경기 운영과 결정력, 전술적 밸런스 면에서 앞선 가시마 앤틀러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판단됩니다. 가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과 간바 오사카의 맞대결입니다. 가시와는 3톱 전개를 중심으로 빠른 측면 돌파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공격 지향적인 팀입니다. 카키타는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마무리 집중력에 기복이 있어 찬스를 결정짓는 데 있어 불안 요소가 있으며 호소야는 좌측 측면에서의 돌파력과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편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대 중원의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3백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측면 커버 부족과 세컨볼 대응 능력의 취약함은 후반 체력 저하와 맞물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포백 운영과 중원의 압박 그리고 빌드업 완성도 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전방에 재발리는 높은 결정력으로 찬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이며 미츠타는 경기 템포 조절과 함께 이선에서의 침투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데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툰메시 롱패스 전개와 수비 간격 조율에서 안정적인 기여를 하며 수비 조직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중 일정을 소화한 부담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전술적인 운영 능력과 체력 분산에 있어 간바 오사카가 훨씬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시와는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에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3백 운영에서 발생하는 측면 수비 불안과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저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4-2-3-1 기반의 안정적인 전술 운영과 함께 중원과 전방에서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강원FC입니다. FC 안양은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으며 수비 위주의 운영을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골키퍼 김다솔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게 되며 수비 안정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다와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은 빠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방 압박과 탈압박 구간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불안과 라인 간격 붕괴는 후방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수동적인 구조이며 선제 실점을 허용할 경우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리그 11호 FC 안양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 좀 더 주도적인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가브리엘과 김경민의 투톱 조합은 활동량이 풍부하고 전방 압박도 적극적이며 측면에서의 크로스 연결도 날카로운 편입니다. 수비에서는 이지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커버가 이뤄지고 있고 중원에서의 볼 소유와 패스 정확도는 FC 안양보다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FC는 강한 팀에게는 고전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는 주도적인 운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FC 안양은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주전 골키퍼의 공백은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기존에도 세트피스 수비와 중원 압박에서 불안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실점 리스크가 더욱 커집니다. 반면 강원FC는 전술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전방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서 FC 안양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강원FC가 주도권을 쥐고 FC 안양이 수비적으로 버티는 구조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다만 키퍼 이탈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는 FC 안양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요인입니다. 강원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제주SK입니다. 광주FC는 현재 리그 8위로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에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아사니와 헤이스의 좌우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며 오후성의 움직임도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물병을 발로 차 퇴장당해 징계로 결장하게 되었지만 마철준 수석 코치가 팀을 잘 이끌어줄 것입니다. 광주FC는 홈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체력전에서 밀리지 않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반에도 조직력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주도하며 중원 점유율을 유지하는 운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SK는 리그 9위로 광주FC와 비슷한 순위에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아직 조직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 조나탄이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고 남태희의 플레이메이킹은 위협적이나 체력 유지와 수비 기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전방 압박보다는 볼점유와 연결 중심의 운영을 추구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탈압박 실패가 자주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원정입니다. 제주 SK의 경우 원정 경기를 떠날 때마다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제주 공항까지 이동하고 다시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장거리 코스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 원정 경기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 피로 누적은 체력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FC는 감독이 벤치에 없지만 이미 마철준 수석 코치를 중심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사니와 헤이스의 측면 돌파는 제주 SK 수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조직력 면에서 안정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주 SK는 공격진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원정 이동 피로와 수비 전환 속도 문제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큽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광주FC의 체력 우위와 공간 창출 능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FC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의 맞대결입니다. 충남 아산은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으로 데니송의 돌파와 손준호의 중원 배급이 전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민규가 중원에서 활동량을 책임지며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인 득점 루트가 단조롭고 공격 마무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수비 시에는 수비 라인을 내려두고 대응하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공간 커버에 실패할 경우 박스 안에서의 혼전 상황에 취약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측면 수비의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상대의 크로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산투스와 비토르의 전방 투톱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지현학은 이 선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시도를 고루 수행하며 상대 박스 앞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기동성이 인상적입니다. 수비 시에는 수비 라인을 낮추는 대신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역습으로 전환되는 속도 또한 빠른 편입니다. 전반적인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고 아산보다 공격에서의 다이내믹함과 결정력에서 한층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충남 아산은 전체적으로 전개 템포가 느리고 수비 시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빠른 직선 공격에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산투스와 비토르의 투톱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과 이선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격 효율이 뚜렷한 팀입니다. 공격 밸런스와 수비 집중력 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충북 청주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북 청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성남FC와 안산그리너스의 맞대결입니다. 성남FC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후이조와 김정환 투톱의 침투 플레이 그리고 김범수의 중원 조율을 중심으로 빠르고 간결한 공격 전개를 펼치는 팀입니다. 박수빈의 징계 결장은 측면 수비 밸런스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라인 간격 유지와 커버 범위는 여전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정경준 감독 특유의 촘촘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간결한 패스는 특히 하위권 팀을 상대로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실점 억제력 또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흔들릴 경우 이를 놓치지 않고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운영 능력은 이 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 안산그리너스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루안 산토스와 사라이바의 개인 기량에 많이 의존하는 공격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 전개는 다소 느슨한 편이며 점유율보다는 역습 중심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팀 전술보다는 개별 선수의 돌파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 능력이 떨어지고 후반전 집중력이 낮아 실점으로 흐름을 놓치는 패턴이 여러 경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남FC는 후이조와 김정환을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 전개와 중원과 수비 간 간격 유지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반면 안산그리너스는 전술적인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 모두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로워 성남FC의 강한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직력, 감독의 전략, 흐름의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성남FC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